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종고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본격적인 상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긴장감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취준생 10명 중에 7명이 공채 포비아, 공채 공포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공채 포비아를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더니 굉장히 또 짠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공채 포비아를 겪은 취준생들의 절반은 구직 활동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다고 해서 네. 오늘도 또 유진 씨의 따뜻한 한마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공채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 위축될 필요도 없긴 하지만 무조건 회피하다가는 오히려 불안한 마음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껏 준비해 오신 것들 차근차근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또 스스로 용기 북돋아 주시는 시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의 포비아 따위 저희가 날려버릴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든든히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이 포비아 따위는 정말 시원하게 날려버릴 분을 모셔봤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네, 앞서 남규 씨가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나약한 정신 상태부터 뜯어 고쳐라라고 조언을 해주실 분입니다. 네. 리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왜요? 롯데가 오늘 마감이라서요. 네. 더 이상 구직자분들이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6시 방송 오는 순간까지도 계속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 한 번만 더 봐달라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네, 모든 항목을 다 잘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오늘 오후 6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5시까지도 제출 안 해요. 네, 아주 정말 답답해 쫄깃하게 죽겠습니다. 되네요. 항목이 어려워. 저희 또 잘 짚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네네.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공채 포비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자 중에 그런 분들이 좀 보이나요? 거의 없어요. 없어요? 네, 이미 그런 분들은 사라졌어요. 구직 시장에서 네, 일찌감치 2월 말에 사라졌고. 네, 어디로 사라졌죠? 머리 왜 그렇죠 오늘? 네. 제 머리가 어때서요? 너무 예뻐서. 네,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상처받습니다. 저 포비아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졌다는 게 이제 좋은 의미죠. 네, 생각에 정리하고 사라졌다는 거고. 지금 영상 보시는 저희 구직자분들 열심히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오늘 마감이 되면서 거의 대부분 대기업이 마감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아직 남아 있는 공채 기업이 있을까요? 남아 있는 공채 기업이 현대차가 있는데요. 현대차. 네, 현대차가 소리 소문 없이 또 3월 22일부터 이제 수시 채용인데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그 부서별로 모집 공고가 다 별도로 뜨고 지역별로 이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자소서 항목도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고 이게 또 제출 마감 기한도 지금 4월 8일까지라 기한이 또 많이 남아서 구직자분들이 아직까지는 그 탐색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 현대차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기업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LF 그룹 중에서 LF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구직자들은 LP라고도 하는데 네. 이게 LG 패션이 아니거든요. LF의 약자가 라이프 인 퓨처라 그래서 사명을 변경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양대 회사가 있어요. 그 패션 회사 중에 코오롱 인더스트리하고 LG 패션, LF가 있는데 이게 또 참 단순하긴 합니다만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강남에 회사가 쭉 나오네요, 저기. 네, 저기 그 성수대교 남단 쪽이죠. 네, 거기 보면은 하나 갤러리아 근처에 우뚝 솟아 있는 빌딩을 또 보면서 자신의 꿈을 키우는 대표적인 패션 기업 LF와 코오롱 인더스트리인데 그 중에 하나인 LF가 지금 곧 마감 예정이라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민혁 쌤이 취준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럼 LF 기업 상반기 채용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준비하셨죠? 네, LF는 1953년부터 한국의 패션 산업을 주도하고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반기에는 어떤 인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모집하고 있는 분야는 정규직 전환형 인턴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 부문과 온라인 부문, 지원 부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전공 무관하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인원은 2자릿수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서울 강남에 있는 언주로 본사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 지원 자격 살펴보겠습니다. 공통된 지원 자격으로는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이 있고 또 아이디어를 가진 분인데요. 학점과 어학, 전공에 상관없이 LF와 함께 성장하길 원하는 열정을 갖춘 분 원하고 있고요. 또 국내 취업 및 해외 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분,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로 2020년 1월에 입사가 가능한 분을 지원 자격으로 뽑고 있습니다. 또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8주간 인턴 근무가 가능한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접수 기간은 3월 18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4월 2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형 절차 살펴보면 서류 전형을 거쳐서 실무 면접과 인성 검사를 치르게 되고요. 이에 합격을 하면 임원 면접을 거쳐 인턴 8주간 거치고 그다음에 입사하게 됩니다. 네, LF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반기 합격 전략 민혁쌤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패션 기업 LF 채용 공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상반기에서는 사업, 온라인, 지원 이렇게 3개의 직무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각 직무별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부터 알려주시죠. 신세미 캐스터 굉장히 센스 있네요. 저희가 제작진들이 이게 좀 오타가 이런 것도 짚어줘야 됩니다. 저희 또 맞아요. 네, 그 애청자들이 많아서 이게 잘못 찾아갈 수 잘못 있으니까. 오타가 있었는데 이걸 아주 센스 있게 네. 네, 언주로 본사라고 잘 짚어주셔서 네. 네, 아주 훌륭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LG 그 LF 이번에 감동받은 게 저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그 문과 분들이 또 많이 지원하는 회사고 이거를 뭐 내부적으로 배려를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문과생들이 그 적성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거든요. 적성 시험을 이번에 폐지했습니다. 네, 적성 아예 안 시험을 봅니다. 아예 안 봅니다. 아예 안 보고 아까 신생님께서 잘 얘기를 해줬는데 인성 검사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채용 분야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사실상 이번 채용은 온라인 부분의 라이프 스타일 매니아에 집중적으로 채용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고 취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업 부분 쪽에 보면 이제 영업 관리도 있고 MD도 있고 한데 결국에는 온라인 쪽을 확장시키기 위한 전략이고요. 이제 그럼 온라인 쪽을 그 타겟으로 하고 평소부터 준비했던 분들이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공부 머리가 네. 좀 남들보다 뛰어나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게 온라인 라이프 스타일 매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표현을 재밌게 해놨더라고요. 덕력을 갖춘 분이라고 돼 있어요. 덕력이요? 네. 저희가 아는 그 덕력. 네, 그 덕. 그러니까 아. 뭔가 그 하나에 꽂힌 분들 있죠. 네네. 아예 모집 요강에 이렇게 써놨어요. 라이프 스타일 괄호 열고 패션, 화장품, 뭐 전시, 시계 등 각 분야 중에 특정 상품군의 덕력을 갖춘 분. 근데 이런 덕력을 갖춘 분들이 적성 시험의 어떤 난이도를 넘지 못할 우려 때문에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걸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공격적인 채용 절차, 적성 시험을 보지 않는. 참고로 이제 삼성물산도 제가 아까 전에 뭐 양대 패션업이라 그래서 그 코롱 인더스트리하고 엘페를 얘기했지만 삼성물산 패션 사업부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에이세컨즈라든지 이런 브랜드로 유명한 삼성물산 패션 사업부 같은 경우도 구직자들에게 굉장히 인기는 있으나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G사트를 통과를 해야 면접을 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만 좀 21세기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네. 요새 특히 한 그 3월 달 이제 봄 시즌이어서 그런지 그 실검 창에 보면은 네. 그 소셜 커머스 특정 회사들 이름의 그 행사 기획들 이런 것들이 실검으로 막 올라옵니다. 네네네. 뭐 땡매프의 무슨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경쟁 구도로 패션 업계 그 안에서도 뭡니까 그 소셜 커머스라든지 이런 쪽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보니까 사실 오프라인 상권은
뭐 저도 오프라인에서 옷을 막 시간을 들여서 산다기보다는 거기서 이렇게 눈으로 봤던 제품들은 온라인으로 싸게 구매하는 경우들이 지금 굉장히 네네. 많거든요. 사실 LG, LP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 수익이나 이런 거는 다소 개선은 됐습니다만 직영점이나 대리점의 판매 수익 구조는 많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언론 기사 조금만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온라인 쪽에 대한 판매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판매나 아이디어가 많은 분들, 뭐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만 3번 항목에서 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몇 번을 봤어요. 이거 좀 뭔가 좀 우리 작가님이 실수했나? 진짜 어학 점수를 안 보나? 그래서 모집 요강을 들어가 봤더니 정말 안 봅니다. 어학 네. 기준 자체가 없고 전공에 대한 허들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물론 자소서도 중요하겠으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면접을 4번 보거든요. 실무진, 임원 면접, 인턴 8주 과정. 인턴도 이제 7월, 8월 달에 진행이 될 텐데 그 8주 과정 안에서도 부서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임원분 앞에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이런 총 4번의 면접 전형을 소위 이제 넘어야 최종 내년이죠. 2020년 1월 달에 비로소 정규직으로 출근할 수 있는 걸 보면은 서류 단계에서의 진입 장벽은 낮지만 면접 전형에 이렇게 돼야 돼요, 기업들이. 제 개인적으로 뭐 돈이나 시간이 많이 들겠지만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해야 평가받는 사람도 좀 공정하게 느끼거든요. 네. 요새 뭐 정치권 보면 채용 비리 굉장히 많은데 그 구직자들 보면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허탈해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전형들 정말 나에게 초점을 두고 나의 평소에 직무 강점에 초점을 두는 이런 탄탄한 기업들이 전 개인적으로 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LG 아무 이런 LFM 관련이 없는데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인적성보다는 정말 여기에 관심이 있고 오고 싶어하는 지원자, 그런 지원자의 덕력을 좀 본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게 온라인 부분에서 라이프 스타일 매니아 이 부분을 좀 확대하려고 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거든요. 뭐 전공 말씀하신 대로 무관인데 좀 우대하는 조건이나 네. 이런 인재를 필요로 한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도 여기 나와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그다음 뭐 파워 블로거, 그다음 SNS 인플루언서, 기타 컨텐츠 크리에이터,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우대한다고 하는데 저희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건 이제 우대라기보다는 지원 자격의 요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다른 기업 같은 경우 뭐 일반 그룹 뭐 계열사 대기업 같은 경우에 우대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지원자까지 찾기는 어려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덕력을 갖춘 지원자들이 당연히 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테고요. 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정도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이라든지 파워글로그에 준할 정도의 매출을 바로 높일 수 있는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온라인 부분이 아닌 사업 부분이나 아니면 전공이 좀 선호되는 지원 부문, 인사 쪽이나 재무 쪽으로 지원을 해볼 만하고 그런 한간의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LF 같은 경우에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 그게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뭐 2, 3년 전까지는 사실인데 네. 지금 제 개인적으로 요 모집 요강이라든지 면접 전형을 강화시킨 부분을 좀 고려를 한다면 더 이상은 학교나 뭐 전공이나 나이 이런 부분들은 물론 뭐 정성적인 부분들로 평가는 되겠죠 나중에.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서류 단계에서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할 부분은 아니라는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네. 채용 설명회를 아마 오늘까지 하더라고요. 수도권 대학교 몇 군데에서 이제 채용 설명회를 하는데 채용 설명회를 하는 학교를 보니까 주요 대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뭐 한양대나 네. 뭐 서강대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또 이제 구직자분들이 제 말에 동의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럼 당신 얘기대로 하면 뭐 지방도 와야 되고 예를 들어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제주대학교도 가거든요. 처음 봤습니다. 전 제주도에 가서 채용 설명회 하는 그러니까 뭐 네. 아니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그널을 전 이해하시기보다는 그건 이제 인사팀의 업무 스케줄이나 효율성 때문에 이제 수도권 대학에서 하는 거고 모집 요강 쪽에 초점을 두고 그 채용에 있어서의 어떤 객관성, 공정함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LG 상사 안에 패션 사업부에서 이제 분사되다 보니까 그 종합 상사가
그 학교를 좀 많이 보거든요. 어학도 많이 보죠. 어학도 많이 보고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일각에서는 구직자들이 그래도 당연히 학교 좋아야 되고 또 이제 압구정의 본사가 아까 전에 뭐 지금 나오고 있지만 있다 보니까 뭔가 그런 느낌상 좋은 학교들만 좀 우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건 뭐 내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제 주변에 학생들 거의 없어요. LP에 입사한 분들보다도 저는 주변에 보면 뭐 벤더 회사들 그 어디죠? 한솔 섬유 가끔 제가 가락시장 가다가 바로 맞은편에 있거든요. 한솔 섬유. 네. 이런 거 리액션 좀 해줘요. 네, 한솔 섬유나 네, 한솔 섬유라든지 그 삼성동에 있는 그 저기 어디죠? 세아상역, 그다음 한세실업 이런 데는 정말 학교 네임밸류나 이런 거 안 보고 벤더 회사들 많이 가는데 이런 정말 패션의 그 중심지인 회사들 입사하는 걸 많이는 못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확신할 수는 없으나 채용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분명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네. 꼭 지원을 하시길 바라고 제가 이걸 왜 계속 장황하게 강조를 드리냐면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제가 학생들이 이렇게 자소서를 첨삭하면서 보니까 지원을 많이 안 해요, LP를. 그래서 왜 지원을 안 하냐 그랬더니 거기 어차피 학교 보고서 걸릴 거라 지원을 안 한다. 근데 이 자소서도 1,800자밖에 안 돼요. 항목 3개 다 합해서. 네. 삼성 2번 항목이 1,500자인데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간결하게 지원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포기하지 마시고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의류학과라든지 패션 전공 또는 디자인 전공 이런 의류랑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더라도 활동하는 여러분들의 그 경력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채용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활동 경력이라는 게 아까 쇼핑몰이나 파워블로거 이런 거는 굳이 그렇죠. 할 필요는 이걸 입사를 위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작가님은 적어주셨어요 저한테. 여기 보면은 뭐 입사를 위해서 쇼핑몰을 의도적으로 운영한다라든지 이럴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바람인 거고요. 네, 바람. 우리의 바람인 거고 사실상 이제 면접장까지 가서 만나는 경쟁자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 저희 방송 보시는 거니까 거기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언급했던 그런 경력들은 보유해야. 저는 이게 이제 필수 조건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다른 사업 부분으로 뭐 예를 들어서 사업 부분 중에 영업 관리 같은 경우는 없어도 돼요. 예, 사실 패션에 대한 거 잘 모르더라도 의류에 대한 거 잘 모르더라도 뭔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담당하는 상권 내에서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전적인 성향이라면 언급했던 특수한 또는 어떤 차별화된 경험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시계, 전시, 패션, 화장품의 덕력 이게 제 주변에도 보면은 시계를 정말 막 좋아해서 네. 거의 전문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이제 해볼 만한 거죠. 스와치. 네, 그런 분들은 스와치를 가죠. 스와치라든지 시계 전문 그렇죠. 매장으로. 네, 뭐 그런 데 가셔야 되는 네. 거고. 여기 그 카테고리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엘페 그 몰에 들어가서 한번 쭉 카테고리를 봤는데 네. 정말 많아요. 카테고리들이 지금 이남규 아나운서 얘기한 시계 쪽도 있지만 저는 잘 모르는 뭐 화장품 뭐 한유진 아나운서가 전문가겠지만 이런 아주 세분화시켜서 그 헬스 뷰티 쪽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품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나열하려다가 괜히 제가 또 전문가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온라인 쪽에 앱도 있고요.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도 있거든요. 그 안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카테고리를 한두 개 정도는 반드시 방문을 해서 개선점이나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조금 더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판매를 높이기 위한 여러분들의 MD로서의 기획력 또는 영업 전략 반드시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 뭐 그걸 알아야 아마 자소서 3번을 쓸 수가 있을 테고 네. 뭐 비단 자소서를 쓰기 위함뿐만이 아니라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면접 전형에서 임원분들 앞에서 내가 PT를 할 정도가 되려면 상당한 소위 덕력과 전문성을 보유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뭐 참고로 이런 패션 쪽 트렌드 그러니까 상품 PLC가 상당히 빠른 사이클의 임원분들은 연령대가 상당히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어리세요. 그래서 정말 그 여러분들 이력서 안 보고 발표하는 내용 가지고 소위 압박을 하거든요. 뭐 이남규 지원자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한번 반박을 해봐라 라든지
지금 아이디어는 잘못됐기 때문에 한 30초 정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든지 네. 그 시간을 갖다가 내가 벌 수 있는 시간이 면접장에서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농담이 아니라 내공이 없는 사람들은 면접 진행 중에 막 울고 네, 목소리가 엄청나게 떨리고 막 이러니까 네,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한다면 LF 몰 정도는 뭐 당연히 뭐 여러분들 전 방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또 나는 지원 분야가 기획이라든지 또 저 방송 또 문과 얘기만 하네. 공대 분들 생산관리다 지금 보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산관리도 역시 알아야 됩니다. 공장이 어디고 여기 참고로 해외 보니까 인도네시아 뭐 사업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인도네시아에도 법인이 있고 당연히 이제 패션 회사다 보니까 뭐 밀라노에도 있더라고요. 이태리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고.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당연히 이공계라면 나가서 또 제품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공장 법인이 그쪽에 있을 수 있어서 그냥 나는 관련된 분야 또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패션 사업 몰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관심이 패션업 쪽, 의류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내가 산업공학이라든지 또는 뭐 소재 전공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원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생각이 났는데요. 네네. 그 섬유공학이 강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섬유 쪽 그 전공이 강한 학교 졸업생이라면 전 반드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숭실대학교. 네, 여기 파이버 쪽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숭실대학교랑 몇 군데 있습니다. 네, 단국대도 제가 알기로 섬유 소재 쪽이 강한 쪽이고, 건국대도 있네요. 건국대도 있고 깜짝 놀랐죠. 영상 보시다. 그러니까 이런 왜냐면 이런 그 유기 파이버나 소재 전공이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하면 좀 애매해요. 전공이. 왜냐하면 전공 안에서 디스플레이 쪽도 배워요. 반도체. 근데 디스플레이 학과가 또 따로 있잖아요. 반도체 재료공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자들이 나는 뭐 많이 다양하게 배우긴 했는데 전문성이 없어서 내가 지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지원을 좀 해보시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또 메카트로닉스 이런 전공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일단 지원하셔야 돼요. 이공계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안전한 분야가 반도체 말고는 지금 없거든요. 안전하다는 게 많이 뽑는 분야가.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시다가 내가 그래도 의류 관련돼서 또는 섬유 관련돼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한번 지원을 해볼까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LF가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면접도 강화돼서 네. 역량을 좀 많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직무 선택도 중요할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직무 변경이나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임원 면접을 2번을 보잖아요. 네. 그 7월, 8월 달에 이제 인턴 하기 전에 지금 4월 달에 이번 주에 서류 마감하고 아마 다음 달에 이제 면접을 볼 텐데 이제 2번의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 통해서 부서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7월부터 인턴하면서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관찰하겠다는 얘기예요. 2달 동안, 8주 동안에 보통 우리가 인턴 그러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청년 체험형 인턴이에요. 근데 정말 저는 너무 싫어요. 그 인턴. 체험형. 체험형이라 네. 그래서 그 왜 예전에 열정페이라고 있잖아요. 그냥 그 구직자 출근시켜 놓고 우리 채용한 레코드로 잡는 거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시켜요. 실제로 그냥 되게 부담스러운데요. 뭔가 체험형 인턴 하는 그 학생이 온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도 뭘 시킬지 모르니까 매뉴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근데 이제 또 출근하는 사람 입장에선 또 열정적으로 막 하고 싶으니까 막 또 일 찾으러 다니는데 실제로 일은 없고 그런 전형에 비해서는 8주 동안 정말 면밀하게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해당 부서와 인사팀에서 투자를 했는데 네. 내년 1월 달에 출근할 때 갑자기 부서가 바뀐다. 저는 그거는 사실상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조금 저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 부분에 ICT 개발 운영이 있을 텐데요. 이것도 그 죄송합니다. CJ 하도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LF 그 몰이 그 운영하고 있는 웹이나 아까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의 운영과 유지 보수를 하는 게 ICT 개발일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IT 전공자가 회사 내부 직원들의 인트라넷을 또 관리하는 게 있겠죠. 내부 직원들의 그 시스템적인 거, 뭐 이메일 시스템 또는 뭐 생산 관리 시스템, 소위 ERP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고객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의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또 IT 팀이 있어요. 그럼 두 개를 나눠서 내가 IT 전공자라면 지원하셔야 돼요. 네, 이해가 되시죠? 지금 IT 컴퓨터 공학이나 전자 쪽 지원자들은 그냥 IT 지원자니까 그냥 막 쓰시면 안 되고 자소서라든지 지원 분야를 내가 그래도 패션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나 니즈가 있으면 ICT 개발 쪽으로 지원을 하시고 나는 전혀 그런 게 관련이 없이 그냥 전공자로서 ERP 시스템이라든지 내부 그 시스템들 유지 보수하는 쪽에 관심이 있다면 운영 쪽에 지원을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실 때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입사하고 나서도 그 부서로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인턴 과정에서도 평가하는 항목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인턴을 거치고 실제로 네. 전환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이제 좀 조사를 해본다고 했는데 뭐 안 추측, 나오나요? 뭐 팩트로 얘기를 제가 드려야 되니까 그건 제가 사실 솔직히 조사는 못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네,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처음 시작하는 전형이죠. 처음 시작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아주 그 고도의 그 정밀하게 이제 채용을 할 겁니다. 처음 하기 때문에 야 이거 하다 말자 이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투명한 전형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적성 시험을 폐지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할 테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투자한 게 있잖아요. 저 면접 대상자들한테. 그래서 그래 그냥 우리 조건에 안 맞으니까 떨어뜨리자 이렇게 해서 한 절반 정도에 그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최소한 70% 또는 많으면 저는 뭐 한 80%까지도 그러니까 지원자 본인이 잘하는 경우에는 분명 그 정도로 갈 거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학예 인턴십 같은 경우에 한 2대1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부서에 정해져 있어요. TO가 한 5명 정도 뭐 영업관리 부서에 인턴을 한다 그러면 2명 내지는 3명만 합격시키고 나머지는 불합격시켜야 된다. 이런 소위 내부적인 TO 경쟁률들이 있는데 이 전형 같은 경우에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했다. 그럼 다 채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채용 소요를 줄여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채용 그 전환율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을 하지 말라는 건 저희 생각이죠. 이제 본인들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의식을 할 텐데 그래도 너무 그렇게 우려할 다른 그룹사에 비해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자소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 아까 뭐 1,800자 다 해서 1,800자 네. 그 글자 수 압박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난이도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자소서 항목이 3가지 항목이고 첫 번째 1번 항목이 차별화된 강점을 뭐 경험을 근거로 보여달라는 거 600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성, 지원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같습니다. 의도는 같아요. 1번이나 2번이나 너 뭐 잘하냐 이거거든요. 결국엔 직무랑 관련된 거 당신 잘하는 게 뭐야? 아까 저희가 앞에서 짚어드렸던 거 있죠. 덕력에 대한 부분이겠죠. 네. 그다음 마지막 3번째가 저희 계속 강조드렸던 어떤 트렌드에 대한 거. 트렌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제가 너무 MD 쪽에 맞춘 것 같은데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원 분야가 인사 쪽이다. 그럼 1번 항목의 차별화된 강점이 뭐냐? 인사 직무에서 중요한 거는 보고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보고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라는 게 여러분 레포트랑은 달라요. 교수님이 내주신 거 하는 게 레포트죠. 수동적인 거란 말이죠. 학교에서 하는 거는. 그리고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범위 외적으로 내가 레포트를 쓴다? 그러면 F입니다. 얘는 내 수업을 안 들었구나. 반면에 회사에서 얘기하는 보고서는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존의 선배들이 검토했던 거랑 아이디어가 당연히 다를 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내가 인사 쪽을 지원한다면 뭔가 비판적 사고도 할 줄 알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한 활동들이나 경험들을 1번 항목에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사 쪽 관련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인사 관련된 뭐 경영학 전공자들이 듣는 뭐 조직 행동론 또는 뭐 마케팅을 지원하니까 마케팅 조사론 그런 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판적 사고나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반면에 뭐 공모전을 내가 팀 구성원들하고 참여하면서 공모전을 이렇게 참여할 때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스펙 쌓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는 요새 많더라고요. 네. 팀 참여한 그 팀 개수를 세 보니까 한
30개 팀이 있는데 30개 팀 중에서 우리가 최소한 5등 안에는 들자. 그럼 5위 안에 입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개진해야 될까?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자. 이래서 팀 구성원들과 함께 뭐 나왔던 주제가 한 10가지 정도였는데 이 10가지 정도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로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사팀 지원자라면 이해가 되시죠? 재무팀을 제가 또 예를 들어볼까요? 재무팀 같은 경우도 분야가 회계 쪽도 있고 재무도 있죠. 재무 관리라든지. 그럼 당연히 신입사원들이 가는 부서는 이제 회계 쪽일 텐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회계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췄던 경험을 써야 돼요. 당연히 수업을 이수했던 걸 써야 될 겁니다. 회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영학적인 지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내가 차곡차곡 들었던 수업명들이 있겠죠. 뭐 원가 회계, 뭐 세무 회계, 원가 회계 1, 2 이런 식으로 내 전공 수업들도 이번 항목에 충분히 노출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런 수업은 내가 듣지를 못했지만 활동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저기 뭡니까? 연말에 하는 거 뭐죠? 아니 저 뭐죠? 그 직장인 연말정산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했던 아르바이트에 내가 잠깐 참여했던 적이 있다. 이것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연말정산할 때 그 제도적인 부분이나 수치적으로 내가 이해했던 것들 어떤 식으로 정산이 되고 어떤 수식들이 응용이 되는지 이런 것도 이번 항목에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러니까 여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능력을 크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해외에서 지금 대학을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1번 항목에 차별화된 강점을 쓰라고 하니까 또 글로벌 능력을 쓰시면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여기 글로벌 능력을 쓸 만한 직무가 없는데 네. 또 막 우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글로벌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해외에서 뭐 대학도 졸업을 했고 또 해외에 있는 뭐 친구들 문화도 많이 알고 있어서 난 내 강점을 쓰겠다 이런 완전히 방향이 흐트러지는 거기 때문에 지원한 여러분들의 뭐 늘 저희가 뭐 강조드리지만 지원한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강점과 능력에 맞춰서 1번, 2번은 타겟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민혁쌤이 이번 전형에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면접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해야 할까요? 면접은 제가 예상하기로 혼자 들어갈 거예요. 다 실무진 면접도 그렇고 임원 면접도 그렇고 혼자서 이제 평가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압박인가요 이게? 그럼 뭐 늘 말씀드리지만 면접관은 압박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제 느끼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뭐 툭 건넨 얘기도 압박으로 느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조민혁 씨 오늘 아침에 못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해주는 건데 이걸 갖다 버스 타고 왔다 그래야 되나? 지하철은 안 돼.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압박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면접 전형에서 이력서 베이스로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서상에 여러분들이 기입하신 뭐 아직까지도 지금 뭐 가족사항을 입력하는 뭐 LF는 아닙니다만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력서상에 여러분들의 이미 결정이 돼버린 것들은 검증하지 않을 겁니다. 자소서상에 기술했던 것들 중에서 지원한 분야랑 관련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요새는 허위로 작성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알고 있어요.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거짓말로 뭐 지원해서 그러니까 통으로 완전히 지원하는 건 아닌데 한 일주일밖에 일 안 해놓고는 뭐 한 2달 정도 뭐 의류회사에서 뭘 했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주 면밀하게 이제 면접관들이 뭐 취조하듯이 뭐 자소서상에 6개월 아르바이트 했다고 했는데 진짜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질문을 하겠죠. 뭐 6개월 정도 근무했다면은 한 고비가 몇 번 정도 있었냐? 고비가 그럼 전혀 없었냐? 뭐 이런 식으로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소위 이제 압박을 할 거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면접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민혁 쌤의 신의 한 수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게 마감 전이라고는 점을 좀 기대하면서 매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백화점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온라인 MD든 사업 관리든 그런 거에 상관이 없이 LF를 지원하시는 분이라면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특수 땡땡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된다고 하면 뭐 DP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주 꼼꼼하게 그 동선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고 반면에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LF 매장이랑 직영으로 또 판매하고 있는
매장의 성격들이 또 다를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좀 관찰을 해 두신다면 지금 3번 자소서 항목 작성하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갈 곳 없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알 권리를 챙겨드리는 코너죠.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채널 고정.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안전 대피훈련입니다. 화재안전 대피훈련에 무관심하지 않으신가요? 무심코한 주차 때문에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화재안전,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고 국민의 마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취준생에게 물었습니다. 직장인이 가장 부러울 때는? 목에 착 감기는 사원증. 열심히 일한 뒤에 마시는 한 잔의 커피. 스치듯 안녕일지라도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월급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한국직업방송 취업이 보인다와 함께하세요. 매일 오전 11시 높은 취업의 문턱에 에스컬레이터가 되어줄 생방송 취업이 보인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국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원 고용센터의 이연자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입니다. 네, 오늘 수원에는 어떤 채용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배감재단입니다. 보건 및 복지행정의 장학사업, 청소년 지원사업, 문화사업을 하는 업체로 총무빈 일반 사무원 2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회계, 재무, 장학생 관리 등 비영리법인의 사무관리 업무로 초대졸 이상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사회봉사 활동 경험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회계 업무 능숙자를 우대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100만 원에서 2,400만 원입니다. 또한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첨부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 및 일반 사무원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무관하게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위투입니다. 휴대폰, 전자 및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자재구매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및 자동차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400만 원에서 3,200만 원이며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직권 역시 경력 무관하게 자재구매 사무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울의 박혜솔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혜솔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서울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한빛 구조 ENG에서 건축 구조 기술자 2명을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건축 관련 학과 졸업은 필수입니다. 건축 구조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연 3,200만 원 이상입니다. 건축 구조 설계 및 현장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축구조 기술사 총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우리보안에서 방송 통신 장비 설치 및 수리원 2명을 채용합니다. 필수 요건은 고졸 이상의 학력과 국가공인 정보통신기술사 수첩 소지자여야 합니다. CCTV 설치 및 수리, 배관 배선, 출입 통제 등 방범 분야 현장 공무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급여는 연 3천만 원 이상 3,200만 원 이하입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통신장비 설치 수리원 총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 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위원장이자 안방 대감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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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원쌤 이제 보니까 요즘 지방을 그렇게 네네. 다니신다고 요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 지방 한 3일 정도, 그다음 서울 한 이틀. 그래서 좀 지방에도 많이 오래 계신 거예요? 네, 지방에 일정이 많이 생겨서 지금 요즘에 또 이동 시간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네. 지방 왜 그렇게 자주 가시나요? 지방에 이제 저희가 부산에도 좀 지점이 있어가지고 거기랑 또 공기업 면접관으로 참여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2개 때문에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면접관으로도 이제 활동을 하시고 네네. 강의 같은 것도 다니시고. 네, 강의, 네, 뭐 컨설팅도 하고. 아, 네. 그리고 또 네. 제가 듣기로는 유튜브. 네, 홍보할 타임이 된다. 또 여기 네. 새싹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유튜버 새싹. 네. 그 채용 팀장의 비밀 노트를 여기서 홍보해드리고 나서 지금 네. 구독자가 거의 500명에 가까워졌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많이 컸어요, 새싹이. 그래서 그러니까요. 진원 쌤도
그 어떤 채널인지 한번 네. 홍보를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아 너무 대놓고. 네, 저는 이제 근데 약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유튜브로 풀려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어떻게 하면 유의미성을 나한테 가질 수 있겠냐, 또는 뭐 직업이 단순히 이제 뭐 직무에 대한 이해, 뭐 자기소개서 이런 것보다 조금 넓게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커리어를 잘 쌓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구독자가 잘 없네요, 이제. 근데 보니까 뭐 진원 쌤의 네. 출근길 해서 뭐 네, 이렇게 네. 차 안에서 찍는 것도 있던데. 네, 맞아요. 월요병에 대처하는 자세더라고요. 네, 그거 강추드리고요. 다들. 네. 봐야만 알 수 있나요? 좀 네, 조금이나마 알려주시죠. 월요일에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이제 대처하는 게 다른데 잠깐 명언을 소개해드리면 이제 뮤지컬 페임 중에 되게 와닿았던 대사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그 들뜬 상태로 집을 나서는 것이 성공이다.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월요일에 이제 성공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 없을지 뭐 고민도 되고 저도 이제 성공한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어서 뭐 그런 약간 어렵죠. 전 아직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네요. 다들 그럴 겁니다. 네, 예, 바쁜 알겠습니다. 명언. 또 유튜브에 트러스트원이라고 치면 나오니까. 네네, 트러스트원 치고요. 네. 저희 이제 진짜 좀 좋은 커리어를 쌓기 위한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거니까요. 같이 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물론 그럼- 이제 직업 방송이 첫 번째고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할 시간 드렸으니까 자 이제 주제 말씀해 주시죠. 네, 바로 일해야죠 이제. 네, 오늘 주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신설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 월 50만 원씩 제공을 받는 그런 이제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지원 제도인데 좀 기준과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지금 미비점이 많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서 허와실에 대해서 알고 실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네. 텐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먼저 오늘의 안건을 소개해 주시죠. 네, 2019년 정부의 신규 사업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라는 제도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을 하는 제도인데요. 신청 대상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자 청년 중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분들이고요.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 6,243원인 12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만약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총 8만여 명의 취업 준비생에게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는 졸업 및 중퇴 경과 기간이 길수록 우선순위가 되고요. 하지만 취업의 공백기가 두려워서 졸업 유예를 택한 경우랑 또 대학교 및 대학원 등을 졸업한 것이 아닌 수료를 한 학생들은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사실상 백수 생활하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굳이 한정할 필요가 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청년들에게 광범위하게 지원될 예산이 낭비이며 본질을 상실한 잘못된 위로금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정부의 월 50만 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그 허와실을 따져보자입니다. 네, 정책에 대한 불만 의견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네. 저희가 신청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요즘 많은 취준생들이 이 취업 전에 공백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많이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졸업 유예라는 게 사실 나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인사팀에서 졸업을 갓하거나 또는 졸업 전에 있는 이제 지원자를 선호한다 이런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타의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졸업 유예자에 대해서는 신청 권한을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졸업 유예자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총계자를 좀 조사해봤는데 실제 취준생 중에 4명 중에 1명은 졸업 유예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 자료로 보자면 한 전국에 16,000명 정도가 지금 이거를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제 뭐 어쨌든 자의가 아닌 타의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취업을 위한 기간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지금 이슈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정부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많은 부분을 조사했을 텐데 이런 불만들을 알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 측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그
존재 자체가 취업을 빨리 하게끔 그 보조를 해주는 수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정의해야 될 것은 졸업 유예라는 그 기간 자체의 정의가 학업을 위한 연장인지 또는 취업을 위한 정말 그 올곧게 취업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인지 봐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사실은 졸업 유예를 했다는 것 자체를 학업을 위한 집중의 연장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배제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은 월 50만 원씩 주는데 이제 어쨌든 졸업 유예 하신 분들 중에서도 전공 공부를 더 하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취업 준비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이미 결정된 제도기 때문에 여기서 태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졸업 유예의 그런 인센티브를 좀 하시고 싶으시면 이 구직활동 지원금 못 받으실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이제 저는 커리어 컨설팅, 취업 컨설팅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에 졸업 유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직무 경험을 쌓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냥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관련 경험을 좀 잘 쌓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하시고 구직활동 지원금 받으신 다음에 다만 직무 활동들을 소소하게 잘 쌓아가자라는 입장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송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 가지 지적해 주셨던 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학생 중에도 이걸 이제 받은 친구들도 있는데요. 보면은 졸업 유예생이었는데 이게 기준이 이번 연도에 바뀌어 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졸업 유예생들도 월 30만 원씩 이제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었단 말이죠, 제도가. 네, 그런데 이제 어떤 한 학생이 이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내년에 더 좋은 제도 20만 원씩 더 주고 더 넓게 주는 제도가 생기니 좀 이따가 신청해라라고 해서 이제 그 신청을 좀 뒤로 미룬 게 이제 올해 신청을 할 계획이었는데 네. 이번부터는 졸업 유예자가 이제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금 낙동강 오리알처럼 어떻게 보면 지원해서 이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정부 정책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잘 이어져야 되는데 정책이 계속 실업률을 이제 낮추고자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험을 좀 하는 느낌?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 피해를 받는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뭐 작년까지만 해도 30만 원씩 3개월에 맞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또 바뀌었잖아요. 네, 그게 폐지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단기성 정책이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저 같은 이제 전문가도 계속 이제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분기별로 또는 이제 계속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요건이 맞는지도 되게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좀 거시적으로 연결된 정책이 필요한데 계속 연마다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사실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신청하기도 어렵고 내가 해당되는지도 어렵고 사실 취업 준비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그 외에 자꾸 에너지가 쏟게 되니까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책을 상담해주는 상담원조차도 이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우리 취준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꼭 꼬집고 싶은 부분이 저도 사실은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 고용노동부 대표번호에 1350이라고 있어요. 네. 1350에 전화하면 이제 전문가적인 이제 상담원 분들께서 인사 노무에 대한 것들 또는 청년 지원금에 대한 것들 되게 설명을 잘 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만 봐도 되게 어려운 게 많아서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전화를 지금 4번을 걸었는데 한 번 하면 최대 대기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근데 아이고. 1시간 동안 전화를 안 받고 4시간을 제가 전화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지금 이게 워낙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네. 소위 이제 전화통이 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도 지금 본인이 해당되는지 또는 어떤 부분에서 바꿨는지를 지금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전화하면은 이제 전화를 안 받으니까 계속 문제가 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가 된 부분 또는 됐음에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해당되냐고 물어봐도 좀 원론적인 답변밖에 지금 안 되고 왜냐하면 상담원 분들도 전문적이긴 하지만 계속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 숙지가 조금 미달된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빨리 전화를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전화해야 되는데 오늘도 좀 할 건데 전화도 안 받으시니까. 네. 네. 이게 뭐 취업 준비하기도 바쁜데 네. 계속 핸드폰만 붙잡고 네네.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안건에서도 잠깐 살펴봤는데 이게 불특정 청년들에게 광범위하게 지원될 예산이 이게 낭비이고 네. 본질을 상실한 잘못된 위로금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세미 캐스터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신청 자격 요건을 보면 중위소득 기준 이제 120% 이내에 이제 가족이라면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얼마 정도 급여냐고 보면은 한 553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낮지도 않은 금액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받는 가구에 취업 준비생이면 다 받을 수 있게 열어놨거든요.
뭐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는 사실은 괜찮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취업이 청년들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장년층에 대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역차별 아니냐, 이렇게 소득이 괜찮은 정도 수준인데도 지원을 해주면 결국 우리는 그 뭐 해야 되냐, 네, 이런 이제 조금 발상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로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이제 청년을 위해 도와주는 건 당연히 찬성. 하지만 이제 형평성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도 같이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이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취준위원장으로서 송쌤의 의견을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사실 그냥 단기적인 단순 이제 세수를 좀 붓거나 또는 선심 정책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이것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제 채용 구조 개선이거든요. 고용 구조 개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4월달에 좀 찬반식으로 해서 나눠드릴 주제이긴 한데 앞으로 지금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중소기업은 아직까지도 취업준비생 대란이 기피한단 말이죠. 네. 취업준비생의 잘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인프라 또는 고용 브랜드에 대한 이제 고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제 중소기업에 왜 자꾸 미스매치가 일어나는지 봐야 될 것이고 그에 기반한 정책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정말 채용을 잘할 수 있고 그곳에 인재가 몰릴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이제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진원 쌤이 한마디까지 들어봤는데 오늘은 신세미 캐스터의 한마디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 씨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 놓고 보기만 하면은 뭐 월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진원 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좋기만은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또 우리 취업 시장에 있어서 구조 자체를 조금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채용팀장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 구글 코리아 공채 전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